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한 흑인 청년이 애틀랜타 남서부의 웬디스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7세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는 자신의 차로 웬디스 드라이브스루를 막은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브룩스에게 음주 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체포하려 하자 브룩스가 저항했습니다. 브룩스는 경찰의 테이저건을 뺏은 후 도망치며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겨눴습니다. 이후 경찰 중 한 명이 브룩스에게 발포했고 브룩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브룩스의 사인은 등에 맞은 두 발의 총격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에리카 실즈 애틀랜타 경찰서장이 사임했으며 총을 쏜 경찰관은 해임됐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웬디스 앞에 토요일 오전부터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초반엔 시위대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 경우는 있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해당 지역에 정차되어 있던 경찰차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고무탄과 연막탄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시위대는 인근 고속도로에 올라가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이후 시위대는 웬디스 건물에 돌과 폭죽을 던지기 시작했고 웬디스 앞 표지판에는 불을 붙였습니다. 이내 시위대 중 일부가 웬디스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웬디스 건물 전체가 불탔고 이후 소방차가 들어와 화재 현장을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주말 시위 동안 4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이 토요일 시위 당시 웬디스 건물에 방화를 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크라임 스타퍼즈 오브 애틀랜타는 용의자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한 백인 여성이 웬디스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화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404-577-8477로 제보하거나 애틀랜타 폴리스 파운데이션 웹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 공개된 용의자 이외에도 또 다른 방화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미 유색인 지휘향상협회 NAACP는 마치온 조지아라는 이름의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리처드 러셀 연방정부 청사에서 출발해 조지아주 청사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전미 유색인 지휘향상협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투표 권리, 경찰폭력, 사법체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 가중처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인 15일 오후 5시 30분 디케이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디케 카운티 레리 존스 커미셔너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 금지, 그리고 증오범죄 가중처벌 법안 HB 426의 통과와 디케 카운티 지역의 공공안전과 신앙 결속을 목표로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오범죄 가중처벌 법안 HB 426은 공화당의 척 F 스트레션 주 하원 의원이 발의했으며 찬성 96표, 반대 64표로 주 하원을 통과해 주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조지아주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의회 회기를 오늘부터 다시 개원했습니다. 한편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만 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31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애리조나, 엘라베마 순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8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216만 2,864명, 누적 사망자는 11만 7,8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 6월 14일 2시 50분 기준 주내 확진 환자는 5만 7,681명, 사망자는 2,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 분포입니다. 디케 카운티 확진 환자 5,172명, 사망자 152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5,106명, 사망자 285명, 디케 카운티 확진 환자 4,311명, 사망자 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내 확진 환자는 880명 늘었고 사망자는 5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이달 초 기준 1억 5,900만 명에게 경기부양지원금 EIP를 지급한 것으로 밝혔으나 그 가운데 3,500만 명은 아직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RS 측은 경기부양지원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보내거나 우편을 통해 체크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데빗카드로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RS는 경기부양지원금 EIP 카드를 보내고 있다고 전하며 우편물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홍역, 소아마비 등 어린이들에게 취약한 전염병 예방엔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극빈국 어린이들의 전염병 위험 노출도가 심각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가난한 국가들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 동안 홍역과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들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선 홍역이 확산 중이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30개 국가에선 소아마비 등이 발병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팬데믹 이전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정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은 봉쇄되고 이동 또한 제한되면서 홍역, 소아마비 등의 백신조차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풀린 이후엔 홍역, 소아마비 등 전염병이 순식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해군의 항공모함 3척이 태평양에 동시에 배치돼 순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항공모함들은 60여 대의 전투기들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이후 태평양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싱가포르 국방전략연구소의 콜린고 연구원은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 해군이 무력화됐다고 폄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 항공모함 3척의 태평양 동시 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